카네기 인간관계론 8. 상대방이 처음에 네네 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라. 가능하면 상대가 아니요 하지 않도록 만들라. 오버스트릿 교수는 자신의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니요라는 반응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누구든 일단 아니요라고 말하고 나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일관성을 지키도록 요구하게 된다. 중간 생략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네라는 대답을 몇 번 이끌어낸다. 그럼으로써 듣는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환하도록 만든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좋은 내용이 많지만 페이지를 쭉 넘겨서 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5번째 소크라테스의 비밀 213페이지 몇 줄을 소개했습니다. 네를 유도한 상담 형식은 우리가 보험가입 전화를 받으면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죠. 고객님 누구누구 맞으시죠? 그러면 네. 일전에 어느 이벤트 신청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네. 또 텔레마케팅 기법이 발달한 만큼 그 전화를 받는 고객들도 또 많이 바빠지고 영리해집니다. 그런 전화를 5통 정도 받는다면 저도 4통 정도는 운전 중이거나 회의 중이거나 회사에서 바쁜 일로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217페이지 네네 기법에 대한 사례가 소개됩니다. 전국 전기제조업협회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뜨거워지는 모터를 사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네를 얻어냈습니다. 전국 전기제조협회 규정에 따르면 전격 모터는 실내 온도보다 40도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모터는 그보다 훨씬 뜨거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공장 실내 온도가 어떻게 되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아마 24도 정도일 겁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공장 실내 온도가 24도인데 그보다 40도 높다면 64도가 됩니다. 64도나 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 손을 갖다 대면 화상을 입지 않을까요? 그는 다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터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가 그래요, 당신 말이 맞네요 하고 제 말을 받아들이더군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일단 이 회사 제품의 성능이 좋다는 것은 고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의 힘 덕분인지 공장 온도보다 40도 높다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온도가 높아서 거부하려던 당초 입장이 합리적이지 않게도 조심하면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제품의 단점은 변함이 없는데 긍정 답변인 네네를 말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카네기의 주장이 떠오릅니다. 카네기는 이 네네 기법의 원조로 소크라테스를 이 문장에서 소개하는데 네네 기법을 수천 년 전부터 사용했다는 거죠. 앞서 7번째 리뷰 영상에서 좋은 기억을 먼저 연상시키는 질문을 하면 다음 질문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제에 대해서 그때도 소크라테스의 모범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번에도 네네 기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됩니다. 책 소개하겠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도서출판 창, 2008년 1쇄 발행, 2012년 5쇄, 옮긴 사람 최명관, 펴낸 사람 이규인. 지은이 플라톤은 지금부터 약 2450년 정도 전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고 약 2490년 전에 태어난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대화 내용 일부인데 이미 몇 페이지에 걸쳐서 반대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죽음과 생성을 앞두고 잠자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논하는 장면 일부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네네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잠자는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의 반대이고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것이 나오고 또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잠자는 상태가 나오지. 그리고 그 생성의 하나는 잠드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깨어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네가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삶과 죽음을 분석해주게. 죽음은 삶의 반대인가? 그렇지요. 그것들은 서로 다른 한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요. 산 것에서 나오는 것은 뭐지? 죽은 것이지요. 그러면 죽은 것에서는 산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케베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죽은 것에서 나오는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데스에 있는 것이 되는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생성 가운데 하나는 분명하지 않은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히 볼 수 있으니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반대의 생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게 보면 자연의 진행은 반쪽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 대립하는 어떤 생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할 겁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파이돈에 나오는 대화 내용입니다.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은 후 그 최후의 모습을 목격한 친구 파이돈이 친구들의 요청으로 죽음을 앞두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는 글이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종이도 없던 시절. 종이는 중국에서 전한 시대 기원전 140에서 87년 사이 발명되었지만 원료가 비싸서 대중화되지 못했고 후한 시대 기원 후 2년 환관, 체륜이 개량을 해서 거의 오늘날 같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가급적이면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셈이죠.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플라톤의 대화론에서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거의 25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인데 서양인들의 논리적, 수학적, 자연과학, 철학적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지구가 평평한지 둥건지에 대해 고민을 했던 거고 지구의 크기도 측정했던 거고 소형 전기기관도 만들었겠죠. 전기의 힘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실험적인 결과도 그때 나왔고 이미 또 지구가 둥글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기초도 그때 만들어졌고 만물의 기본 입자에 대한 연구와 호기심도 그때 있었고 원자의 크기를 재려면 수천 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렇게 생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리스 로마의 자산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는 서양인들은 용기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용기를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지혜의 차원이 있다고 믿는 거죠. 지금도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들이 우주 여행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영국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에 이어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두고 사고 위험이 있는 우주로 도전하는 거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꿈같은 도전들입니다. 잠시 멈추고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스는 두 맹주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도권을 두고 그때부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배하면서 정치체제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됩니다. 정치 주도권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오염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소크라테스가 희생됩니다. 민주주의가 허약해 보이는 부분, 이건 21세기에도 숙제가 되는 질문이죠. 독재 국가를 선택하는 것도 그 단계에서는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보았을 집단지성의 결과가 아닐지. 어쨌든 교육 수준이 낮으면 선동되기 쉽고 극단적인 의사표출, 강한 회유와 협박에 약하고 부패가 전염되고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를 신봉하고 그래서 때가 왔을 때 민주시민을 키워내지 못하면 미얀마와 같은 불행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많은 국민은 글자를 읽지 못하고 초등학교 수준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인데 미국의 도움으로 중세 시대에서 21세기 민주주의로 바로 점프하려다가 배탈이 난 셈이 됩니다. 문맹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부패가 심해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군들이 군인들 훈련에 애를 먹었던 것도 글자를 몰라가지고 글자 읽는 법, 심지어는 색깔 구분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써야 했으니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할 미군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까지 같이 한 셈이죠. 글자를 가르치기 바빴다고 하니까. 내전을 치르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기초는 교육이 아닐지.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5번째 것만 리뷰했습니다. 이 5번째 장에서는 중국 속담을 소개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가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들라. 이렇게 8번째 리뷰를 마칩니다.